뭐 사진 먼저 볼까요? 네. 제가 사진 이거 어제 대구에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여기 47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사진 7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것밖에 안 올렸지? 사진 중독자들이? 근데 이제 가운데에 딱 김건희가 딱 가운데 있죠. 정말 대통령실 저 글자를 벗어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네. 여기는 김건희 뭐, 위주. 뭐 어쨌든 요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가운데 김건희를 넣는 사진을 또 넣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국민들한테 나타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차기 권력이 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만 보지 말고 저도 보세요라고 항상 세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의전에서부터 약간 그 김건희에 대한 대우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는 윤석열 악수하고 나면 지가 나서갖고 다 악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예 상대방도 악수를 안 받아주고 심지어 의존하는 사람들도 김건희를 악수를 못하고 뒤에 따라오게끔 뒤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쩌라제님 영상인데 이거 정말 어떻게 다 찾아? 어쩌라자는 어떻게 다 찾아 이거? 아니 그 같이 다니는 직원 아니야? 알바로 따로 찍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 직원이? 네, 뭐 1분 30초니까 그냥 볼게요. 자, 드러납니다. 네, 아주 신났죠?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죠, 보통 지금. 같으면 같이 따라가가지고 수원에 사고 난 건 까맣게 잊었어요. 너무 신났어. 6.25인데 너무 신났어. 네. 원래는 보통 가서 같이 막 악수하잖아요. 네. 외교 무대 가면은 또 자기가 다 악수하잖아요. 갑자기 악수를 해. 쑥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하다가. 네. 여자분이 보여서 한 것 뜬금없이 같아요. 계단으로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거, 왜? 여기 윤석열 오는 여기 거 아니야? 너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보지도 않고 가. 네. 어머. 아마도 그 안쪽에도 아마 여성분이 있어서 가서 악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네. 그럼 의전이 아무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처음이죠. 외국인 그 참석자가 올라오지 마라고 쫓은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이 구도로 해갖고 목례만 하고 지나가는 것도 그동안 못 보던 구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기 있고 김건희 안 챙겨 사람들. 네. 야, 일로 와서 앉아야지. 앉아. 응. 그러니까 앉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에 원래 대통령이 오기로 관련한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구에서 한다고? 그럼 우리 거기 가자라고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열을 하거나 같이 가는 인사들이나 동선의 흐름, 안내에 대한 예전, 심지어 앉는 좌석까지도 대통령의 격에 맞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행사를 참석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원래 대통령들이 이런 끝에 앉는 게 아니라 요런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앉고 중심 자리에 앉고 좌우에 내빈들을 앉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내빈들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분들이 내빈인 거고 맞아. 여기 둘은 옵저버로 원래 있는 통로 사람이 옆 아니야. 자리에 저러고 빼서 거기 앉으세요 라고 빼준 거죠.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김건희 아무도 안 챙기고 그럼. 김건희가 어딜 가든 아무도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안 챙겨. 그러니까 이거 홍준표가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북도지사 같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서 깔았잖아요, 그놈은. 그런 것처럼 아마 의전에 대한 걸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했어야 될 겁니다. 동업자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홍준표한테도 사전에 이게 안 간 게 아닌가 싶어요. 홍준표가 없어.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만일 사람들이 저 가운데 홍준표가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생쇼를 하라고 아니, 왜냐하면 내가- 보냈다고 하면 그 다른 사진을 보니까 홍준표랑 뭐 다른 장관이랑 뭐 이렇게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럼 홍준표가 왕따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김건희 저기 앉으라고. 아니 김건희 아니라 윤석열까지 윤석열도? 세트로 왕따를 시킨 거지. 만약 홍준표가 이걸 했다고 치면 아마 매우 굴욕적인 행사에 참석한 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이 왔으면 카펫이라도 하나 깔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의자라도 따로 내주든가 그것도 통로 옆에 제일 핫바리들 앉는 자리를 둘이 앉으라고 앉혀놓고 저기서 공손하게 행사에 참가하고 자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러고 댕기는 사이에 뭘 했는지 봤습니다. 뭘 했는지를 봤습니다. 저기 행사에. 네, 그 74주년,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가 된 건데,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낙동강 방어 전투를 중심으로 미국인 월튼 해리스 워커와 친일 백선엽을 부각시키면서 이 영상을 재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 이후에는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정박 중인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제 백선엽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낙동강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밀려가지고 낙동강 마지막 진지에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그거를 백선엽이 나서갖고 이거를 지켜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전쟁사를 들여놓고 보면요, 낙동강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소모적이고 바보 같은 북한의 실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보급 없이 낙동강까지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낙동강 지역은 미군 기지,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폭격 지원이 가능한, 왔다 갔다 하죠. 폭격 지원이 가능한 마지막 보더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으면 미군 폭격기가 갔다가 못 돌아와. 근데 부산 같으면, 이게 낙동강 지역, 이거는 미국 전투기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개전이 되고 나서 북한군이 갖고 있던 전투기들,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120대, 150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낙동강 전투에 투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 오케라에 출발한 미군 전투기한테 전멸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해갖고, 낙동강 근처에 북한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미군 폭격기 150대, 120대가 떠가지고 어마어마한 폭격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되니까 밤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물자를 들려가지고 보급을 해줘가면서 한 달 동안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끌어왔던 모든 주력 병력들이 사실상 여기에서 다 괴멸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국군이 한 거? 또는 우리 국군의 공적으로 내세울 만한 전투는 극히 일부 지역 안에서의 소규모 소총 전투였고, 일단은 이 미군 폭격에 의해 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한 달을 유지하는 과정 중에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양상이 바뀌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역사학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백선엽 하는데 이 사람 친일 논란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간도 특설대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쪽에 있는 우리 이주 동포들을 학살한 사람이 간도특설단이고, 그 중심에 백선엽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살인마예요, 살인마. 이런 놈을 데려다가. 그리고 셀프 영웅화,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선엽이 한 거는 일부다. 낙동강 전선 240km였는데, 이거 박경석, 참전 군인이자 퇴역 준장인 박경석 씨도 2020년에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백선엽의 제1사단은 8개 가운데 하나였는데, 쥐가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풀려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전투를 붙어서 갖고 승리한 게 없다니까. 그리고 다른, 보았다고 박경석 장군이 계속 봐도, 다른 데 보면은, 백선엽 장군은 후퇴를 잘하는 장관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패지. 안 싸우고 도망가니까 무패인 거예요, 백선엽은.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다시 키워 올리고 친일 관련된 사상들을 퍼뜨리고 이승만을 세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항일운동 관련된 기록들과 정신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백선엽 또 하나 6.25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상주 일대에서 백선엽 휘하의 1사단 병력이 민간인 학살을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4.19 이후에 이 피해 사실이 이제 신고가 됐고, 그래서 4대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78명의 무고한 양민 희생자가 이 백선엽 1사단 병역에 의해서 학살됐다. 이런 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관련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뉴라이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뉴라이트를 비롯해서 일부 어용 역사학자들,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까대기를 하고 있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입니다. 응? 어? 왜? 그 사람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동상을 치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승만을 세우자는 얘기지. 에이씨. 박정희를 세우자는 얘기지. 근데 그분들의 어떤 우리 민족이 알고 있는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까내리는 일종의 역사 모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순신의 업적을 그 업적을 까내리고 이순신 늘 도망가고 가기만 하고 이길 수 있는 전투면 당연히 숫자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세종대왕한테는 맨날 첩을 제일 많이 뒀고 가장 많은 노비를 늘려가지고 조선 양민들의 어떤 삶을 피폐화시켰다. 이 주제로 해갖고 끝도 없이 논리를 재생산해내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오세훈이는 차기 대권주자가 되고 싶은 오세훈이는 110억을 들여가지고 광화문에다 태극기를 세우겠다는 거. 네, 오세훈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6.25 참전용사 7명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조형물과 꺼지지 않는 불꽃을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 높이의 태극기를 개양하는 대형 조형물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조성될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희림이 설계하고 단우림 건설이 짓기는 하겠지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하나, 개추모 공원도 저기 건희한테 바치는 헌정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역시도 친일파들한테 바치는 헌정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태극기 국기를 아마 제일 눈에 잘 띄는 궁 바로 앞에, 궁 정문 앞에, 거기다가 아마 세우려고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삼각산을 타고 나는 왕궁의 길을 자르는 침을 놓게 되는 거죠. 풍수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광화문에 태극기를 상시 개양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시민위원회가 이거 안 된다 해서 무산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은요, 뭔가를 개발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현대식 건물들을 철거하고 옛날 조선 왕조의 궁과 그 당시의 풍경을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광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100번, 1000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 갖다가 저걸 좀 꽂는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왕가의, 조선 왕가 흘러내렸던, 그리고 왕가의 그 용맥이 흐르고 있는 거를 침나서 꽂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돈 쓸 데가 없어? 아니,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10억을 세금을 여기다가 투입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말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